자,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66명이 그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러이런 부분을 모르겠다. 그분을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박사 박근영 선생님께서 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어요. 현대 티베트에서는 꼬리를 대한민국을 뜻한다. 이게 티베트어로 꼬리입니다. 이 낱말은 세 음절이 아니라 두 음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꼬리다. 그럽니다. 꼬리. 사실은 이거예요. 꼬의 장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티베트에서는 기역과 쌍기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리란 뜻입니다. 고리. 고리. 자, 유튜브에서 태국 TV와 라오스 TV와 캄보디아 TV를 보면 한국을 부르는 낱말이 티베트어 같다. 다 꼬리로 한다는 말이죠. 거리가 엄청난데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에서 태국어로 코리아를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뭐 한국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라오스어도 태국어와 비슷했고 크메리어에서는 꼬레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거의 지금 고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전을 보면 현대 사전은 제가 봤습니다. 까오리라고 한문으로 고리를 쓰고 까오리라고 중국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고대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뭐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옛날 사전이 까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북경에 가는 사신단에는 통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통사, 중통사, 하통사 그러는데 그들이 공부한 교재에는 한국을 어떻게 적었나 그랬어요. 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박통사 은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통사죠. 박씨라는 통사가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건데 그걸 또 은혜, 한글로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겁니다. 여기 보면 까오레 띠면 리취마 이 이제 중국어인데 여기서 까올리라고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까올리 또는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벼운 미음이라는 것은 운을 맞추는 것이지 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띠면 리취마라고 않고 큐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북경어 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려따호로 간호이다. 고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동사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중세에 들어가면 조선에서는 고리가 고려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리, 고리, 고리로 발음이 변했는가? 서길수 교수는 고구리를 주장하지만 티베트어와 태국어를 보면 꼬리가 맞다. 맞습니다. 고리입니다. 고리. 이거 장음으로 하면 되죠. 고리. 근데 꼬냐 고는 티베트에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리가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꼬리가 맞다 그러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꼬리가 맞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왜 꼬레라고 불렀지? 꼬리로 부르면 되는데. 자, 이 꼬레는 이것도 중국 다시 말하면 옛날 한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왜 아랍 사람들이 꼬리라고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복 선생은 신라, 가야, 발해 여러 가지 나라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어떤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 있었으니 구분하기 위해서 기자조선, 유만조선이라고 했다면 당군조선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네. 이게 질문인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고조선이라고는 안 됩니다. 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조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삼국유사에 처음에 고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고조선이라고 했는가?
초선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왕검조선 그랬어요. 저 뒤에는 위만조선.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있고 그 이전에는 고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고는 여기서 이 세 글자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 고라는 것은 관형사로 붙은 겁니다. 옛날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은 왕검조선이고 당군 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조선이라고 해야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고조선을 쓸 때는 광범위하가 위만조선이라든가 또는 당군조선이라든가 기자조선이라는 걸 합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근원이 됐던 삼국유사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옛조선이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나옵니다. 기자조선은 그 안에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옛조선은 이름이 왕검조선이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논문에 왕검조선을 한번 썼더니 무슨 굉장한 거나 발견한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막 때로 달려들어서 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에 조선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위만조선이 있고 여기 보면 왕검조선 아니냐. 그 다음에 당군왕검이 세워서 조선이라는 세웠으니까 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고기의 운부터는 고기에 나오는 신화지만 이건 분명히 위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이 부분을 살리는 그러한 부분이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 문제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자를 괄호에다 넣고 고조선이라고 씁니다. 삼국사의 고구리와 고리 국명에 대한 저의 망상, 이 저라는 사람은 65번째 저한테 편지를 쓴 하이드 이라는 분입니다. 자, 후고리가 건국하고 200년이 지난 시점에 고리계와 신라계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경천도론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김부식은 삼국시대의 고리를 초기명인 고구리로 통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김부식이 신라계에서라기보다는 후고리가 이전 역사를 전부 고구리로 통일하기로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신라로 하느냐 고구리로 하느냐 할 때 고리는 300년의 단절이 생기는데 사가로서 김부식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이미 200년이나 이어온 후고리인이 이미 그 당시에 국명을 사견으로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진삼국사표를 썼을 정도이면 절대 사견이 아니란 뜻이야. 이건 김부식이 잘못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200년 온 이걸 그냥 고리라고 하고 앞에 것은 고구리라고 하자고 합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지 김부식의 죄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분도 또 이거 쓰신 분이 있어요. 이런 아주 멋있는 소위 그 망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희망하는 생각이겠죠. 망상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책에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좀 100년 늦게 나왔습니다만 삼국유사에 보면 전부 고리로 나옵니다. 후고리도 후고리라고 나옵니다. 고리, 후고리 이렇게 쓰고 사기라든가 다른 데에서 쓴 걸 인용할 때만 고구리를 씁니다. 22번. 그리고 나머지 70번 이상은 다 고리로 씁니다. 그럼 국가에서 고구리로 쓰기로 해놨는데 고리로 쓴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김부식이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임프름 선생께서 또 질문도 많이 했어요. 좀 재밌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학부 시절 모교인 고려대학교 이름이 고리대학교라고 바뀐다면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고리대금이 딱 떠올라서 그런지 등록금이 비싼 학교라고 실제로 그래요. 탓하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느낌이 좀 거리가 있어요. 구리고리라는 발음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구리다, 개구리다, 매우 구리다는 뜻입니다. 고린내, 구린내. 하여튼 이분은 작가를 그거 하신다니까 상당히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이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제 책에 보면 마지막에
책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구린내, 고린내 이런 것들을 신라 사람들이 했었다는 건 이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다만 고리대금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 고리를 뭐라고 바꾸냐? 그러면 고래거든요.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고래하고 고리하고. 그러면 고려에 대학 그러면 더 이상하죠? 영어로도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낫지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낫습니까?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죠? 말모이 사전이 이 한글학회 우리말 근사전입니다. 그 후손입니다. 거기 사전에 우리 고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고리, 기름한 세부치로, 이 고리라는 뜻입니다. 이 둥구리. 고리라는 것은 열쇠고리에서 그 다음에 이어주는 고리, 다 좋은 뜻이에요. 예. 그럼 어째서 구리다, 꿀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리고 고리대금만 생각할까요? 예. 그 다음에 고리버들 한 가지. 이것도 뭐,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나중에 고구리 노예들을 잡아다가 버들고리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고리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주고리의 준말로서 소주 14발을 한 고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주 14발이면 고리도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 다음에 고리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다. 고리.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원말이다. 원말이에요. 이 원말,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불교 선종에서 부처에게 올리는 밥이나 죽은들의 밥을 마련한 곡간을 고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맛있는 거 만들어내니까 좋은 얘기죠. 예. 그런데 왜 하필 고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 푸름 선생. 왜 하필 고리대금을 생각했어요? 고리를. 그 좋은 고리대학교를. 예. 근데 사실은 고리는요, 한문입니다. 우리 고리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쓸 때 고리인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리고 우리말은 길미입니다. 길미. 비싼 길미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다 길미라고 썼습니다. 고리대금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길미사입니다. 이자사. 그거에 박사를 썼습니다.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한말까지의 이자를 전부. 그래서 저는 이자 박사입니다. 원래 박사 학위는 그걸로 땄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리가 그 이자가 길미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생각에는 쌀을 기른다고 해서 길미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리, 향리는 고향이라는 뜻입니까? 이 고향이란 말이 나쁜 말입니까? 이미지가 나쁩니까? 항상 생각하면 가고 싶고, 항상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고리입니까? 예. 전에 이 일을 본 아전들을 옛날 이 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경상북도에서는 고기를 고리라고 본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그러하게 하는 어찌시,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어찌시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부사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고리라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리 유니버시티, 코리아 유니버시티죠. 아만 붙이면 이제 나라 이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떠오르네요. 엄마, 그런데 왜 리를 려로 잘못 읽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자를 잘 못 읽어서, 이건 이제 답입니다. 그냥 애한테는 한자가 두 가지가 읽는 법이 있는데, 한자를 잘못 읽어서 그냥 이걸 읽어버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또 상상을 합니다. 이 푸름씨께서. 혹시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고구리와 관련된 아픈 역사 때문에 고구리와 고리를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 만들어졌고, 후대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고울여자 발음으로 바꾸는 능동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잘못인가? 이런 또 상상이 또 나갔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좀 미안하지만.
왜냐? 고리라는 것이 고리 시대 때 고리라고 썼고 용비어천가에 나오고 어린 정강지곡에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초기까지도 고리라고 썼으니까 그 뒤에 삼강행실도나 이런 데서 고려로 잘못 쓰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답은 좀 무거운 감이 드네요. 예. 갑자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왕건의 고리 시대에도 발음이 고리라고 한 게 맞나요? 혹시 왕건의 고리 시대에는 한자는 같았지만 발음은 혹시 고려로 부른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다 듣고도 이런 수준 낮은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왕건은 국명을 장수왕의 고리와 같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자, 이것은 제가 제 유튜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 조금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들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3, 4분 강의를 안 듣고 글을 쓴 것 같아요. 1, 2번만 듣고 강의를. 3, 4번에 이건 다 답이 나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고리라는 이름을 쓴 것은 궁예가 먼저 썼죠. 왕건보다도. 궁예가 쓴 것은 뭐냐 하면 옛날 신라가 고리를 무너뜨리고 평양이 없어졌다. 그리고 초토화가 됐다. 난 이걸 살리겠다. 그래서 고리 땅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걸 분명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고리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건이 세웠기 때문에 그 고리를 이어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강연에서 잠시 소개해 주셨던 삼국의 직공도에 고리국 사람만 둥그런 링 귀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던데요. 굉장히 자세히 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자들 다 귀걸이 했습니다. 고구리 때. 예. 둥근 귀고리와 고리국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둥근 귀고리는 홍선 문명의 옥귀고리와 형태가 같은데 이 두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귀에 거는 고리 때문에 나라 이름을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이나 또는 고리나 모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강 이름에서 땄다는 기록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무슨 뜻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강의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여러 가지 뭐 솔꽃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다음에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구리의 명칭은 고구리에서 따서 붙인 말이 맞을까요? 이런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구리, 앞고리, 뒷고리라고 구분하신 방법대로라면 고조선과 조선도 앞조선, 뒷조선 이렇게 바꿔야 일관된 거 아닐까요? 이건 아주 공부를 잘한 겁니다. 앞에는 내가 보니까 뒤를 안 듣고 질문해가지고 좀 어색했는데 이건 굉장히 날카롭게 본 겁니다. 그래요. 앞조선, 뒷조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선은. 앞고리, 뒷고리하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위 차이나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성씨, 왕의 성씨를 붙여서 하도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위나라도 북위 또는 남위 또 동위, 서위 그 다음에 이 왕의 성을 붙여서 무슨 위 이게 많은데 자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당군조선이 있고 이거 두 개만 했으면 앞조선 뒷조선 오면 되는데 조선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김씨조선이라는 조선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푸름 씨. 그 부분 답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그냥 복잡해서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장수왕 원년 고리로 바꾼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장수왕은 왜 나라 이름을 바꿨을까? 이게 장수왕 능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장수왕을 저도 그거 고민 많이 했어요. 장수왕은 왜 고구리라고 쓰지 고리라고 바꿨는가? 이건 지금 책에 자세히 나왔고 제 서길수 유튜브에도 자세히 1시간 동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장수왕의 아버지가 광개토 태왕입니다. 그러면 광개토 태왕 때에는 이미 영락의 치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세히 보면 광개토라는 것은 광개토경은 영토를 넓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개토경이 영토를 넓힌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보면 평안이 들어가요. 백성들을 평안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제라고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광개토 대왕도 안 돼요. 어디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광개토 태왕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통일 대업을 이루어 가지고 요동 땅도 뺏고 다 했는데 거기에 태왕비에 보면 이것은 전부요. 역사책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근데 고구리 사람이 직접 새긴 광개토 태왕비는 조공을 받았던 것들이 쫙 나옵니다. 백잔신라, 백제를 말합니다. 송민인데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외가 신면연에 쳐들어 유명한 신면연 기사입니다. 무엄하게 건너왔기 때문에 왕께서 백장과 외를 공포하고 신라를 신면으로 삼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숙신이라고 보는데 백신이 토국을 순시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에 신라 임금이 스스로 와가지고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에게 임금이 조공하였다. 그 다음에 동부여가 조공하였다. 이거 역사책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책만 가지고 역사를 했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위 고고학적이고 비석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야지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는 광개토 태왕 때는 비로소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서의 완전한 체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본 이 고구리 전성기의 강역입니다. 자, 그 아들이 장수왕입니다. 아들이 장수왕인데 412년 광개토 태왕이 승하하시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혀놓은 영토를 바탕으로 무려 79년간을 다스립니다.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그래서 79년 동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그야말로 완전하게 굳건한 소위 강국으로 나라를 세운 게 장수왕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왕이 옛 고구리 땅과 옛 조선 땅들을 다 찾아놓은 것을 온전하게 지켜갑니다. 뭐 이때 전부 낭낭이고 무슨 옛날 한사관에 들어갔었던 모든 것을 다 찾아냅니다. 이게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야말로 통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건 제가 이 역대 왕 중에서 횟수도 많지만 가장 조공을 많이 했던 태왕이 바로 장수태왕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장수왕의 치라고 한 것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들에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을 합해서 광장지치, 광장의 치세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광개토 태왕 능입니다. 보통 장수왕 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총인가 장수왕 능인가 했을 때 여기에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장군총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큰 무덤이 있으니까 이건 장군 무덤이야. 그래서 장군총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우선은 장수왕릉이라고 불러야 된다. 자, 우선 이게 네 가지 장수왕이 왜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냐? 이제는 나라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광개토 태왕 때 이미 왕위를 태왕이라고 불렀다. 이건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연호를 사용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여러분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반이라는 국내성은 좁습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고 배수의 진을 싣고 먹을 것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에는 좋지만 풍성한 나라를 일구는 데는 뜰이 없고 생산력이 줄어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바로 남방경영, 우리가 고구리 신라 백제라는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삼국을
경영하고 그걸 갖다 거의 다스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바로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서 체계를 바꾸면서 나라 이름도 고리로 바꿨다. 이런 것이 제 개성적인 해석입니다. 자, 태왕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것은 광개토 태왕비 37톤입니다. 그 승용차 하나 1톤짜리 조그만 거 37대만큼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비석이랍니다. 지금 그 경내에 있는 것에서 그게 우리 고구리 그 광개토 태왕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원 고리비, 고구리비라고 그러는데 고리비입니다. 고구리란 말 없습니다. 고리라고 나왔습니다. 거기도 태왕이라고 나옵니다. 원 태왕능, 그 능에서 나온 벽돌입니다. 태왕능이 여기서 안여산 고여학, 산처럼 단단하기를 비나이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왕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다. 그 외에도 경주 노소리 고분군 호우청에서 잘 아시는 을묘 국광산 광개토지 호태왕의 그 그릇이라는 나왔는데 이때 호태왕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태왕이라는 것이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왕 그 호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다. 광개토 태왕비에 영락이라는 영호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영락태왕. 영락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광개토 태왕비에 또 영락 5년조에도 광개토 태왕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봉총에서 나온 은합에 또 보면 연수라는 그 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연가 7연명 금동열애상 여기 뒤에도 보면 고리국이라고 나오죠. 이 고리국에 연가라는 그런 연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강이라는 연호가 나옵니다. 이것도 불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이라는 그 연호가 나오고, 이건 좀 특이한데 왜 한자에 쓸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응이라는 연호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왕이라는 걸 썼고 연호를 썼고, 이것은 그야말로 태왕 국가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지방정권이 태왕을 쓰고 연호를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양천도를 장수왕 즉위가 313년에 오고 427년에 수도 평양을 옮깁니다. 그 문제의 장점이라 이런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양으로 옮겼었을 때 그 동황서입니다. 제가 KBS 팀 데리고 가서 쌓는 법이 고구려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장수왕은 즉위하여서 410년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 이건 이미 강의가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런 정말 대국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런데 나라 이름을 진짜 바꿨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이건 학술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중원에는 전부 나라 이름이 한자입니다.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한나라, 신나라 다 그러죠. 그리고 주변에는 백제, 신라, 거란, 돌골, 말갈, 선비 다 두자인데 고구리만 석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를 지을 때 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나라 이름을 적어도 2개로 줄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보면 중원의 나라 이름들을 한번 보시죠. 전부 외자입니다. 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위나라.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북위, 동위, 북제 뭐 이렇게 나눴지만 서위, 추, 수, 당 대부분 다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라 이름들이 다 한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고구리만 석자다?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2자로 바꿨다. 이것은 비학술적인 제 상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지금 제가 해봤었어요. 구리라는 나라가 있다. 그 앞에다 고자를 붙였어요. 고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한국, 대영국, 대청, 대일본이랑 마찬가지로 고를 붙였는데, 이게 2자로 하려니까 그냥 이거 띄워버리고 구리로 생각하면 좋은데 고자가 너무 뜻이 좋으니까
이 구리의 고리라고 바꾼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리와 고리라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리와 고리는 같이 쓸 수도 있다. 우리가 모음 체계를 보면 이 앞에 있는 것은 혀가 다 앞으로 나오고 중간에 하고 맨 뒤 홀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연 홀소리와 밭다듬 홀소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와 오는 거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 우와 오는 터키의 돌고래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로도 쓸 수도 있고 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와 구리라는 것은 거의 같았기 때문에 한문의 뜻이 그래도 더 좋으니까 뭐 고리로 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옛날 동명성황이 또 고리로 맨 먼저 고리에서 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로 했지 않는가. 여러 가지 그 학설을 제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답했는데 딱 한 가지 질문만큼은 그냥 간단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구리 고리를 펴는데 가장 큰 소위 그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띄어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